지난주 목요일 저녁 7시 연남동 미로길을 걸었습니다. SNS에서 난리 난 그 골목 맞습니다. 사람들로 북적북적한데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북적이는 골목 한가운데 공실 딱지 붙은 건물이 5개월째 비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주가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31억 주고 샀는데요.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사람은 엄청 많이 지나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목소리에서 혼란이 느껴지더군요. 여러분, 유동인구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홍대에서 가장 먼저 비는 골목의 공통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홍대 바닥 16년 힘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홍대는 사람 많으니까 무조건 되지 않나? 유명한 골목이면 임대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죄송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홍대에도 1년 넘게 텅텅 비는 건물들 있습니다. SNS 핫플 골목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그 건물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16년간 수천 건 상담하면서 본 패턴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 구하시는 분들, 건물 매입하시려는 분들 끝까지 들어주시면 돈 아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코너가 아닌 골목 한가운데 낀 건물. 이게 가장 먼저 비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연남동 미로길 아시죠? 18개 출입구에 수십 개 골목이 얽혀있는 그 동네요. 사람들이 골목골목 탐험하는 재미로 찾아오는 곳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아, 여기는 골목 안쪽도 사람들이 들어오네? 그럼 어디든 괜찮겠지? 아닙니다. 미로길이라고 다 똑같은 미로길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연남동 건물주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대표님, 제 건물이 왜 안 나갈까요? 주말마다 사람들 엄청 많이 지나다니는데요. 서류를 보니까 이랬습니다. 위치는 연남동 미로길 안쪽 골목 중간이었습니다. 건물 가격은 34억, 1층 면적은 29평, 월 임대료는 380만 원, 공실 기간은 7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건물이 코너입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중간이요. 근데 그게 왜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연남동 미로길에서 장사 잘 되는 건물들 딱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시성 좋은 코너 건물인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골목을 걸을 때 멀리서부터 눈에 띄는 건물로 가는 겁니다. 코너 건물은 두 방향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골목 중간에 낀 건물은 바로 앞까지 가야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건물주분한테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직접 손님처럼 걸어보세요. 경의선 숲길에서 출발해서 미로길 들어가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가게가 뭔지 세어보세요. 일주일 뒤 그분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축 처져 있더군요. 대표님, 제 건물은 10번 중에 2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코너 카페만 쳐다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첫 번째 시도 월세 380만 원 제시했지만 5개월 공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월세 320만 원으로 인하했지만 3개월 더 공실이었습니다. 최종 계약은 월세 240만 원이었습니다. 최종 380에서 240입니다. 140만 원, 37% 깎인 겁니다. 1년 넘게 공실 안고 가면서 말이죠.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몇 억을 더 주더라도 처음부터 코너 건물 샀으면 한숨이 길게 나오시더군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미로길이라고 다 똑같은 미로길이 아닙니다. 골목 안쪽 들어갔어도 코너인지 중간인지가 운명을 가릅니다. 상가 구하시는 분들,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코너 건물과 중간 건물, 임대료가 30% 넘게 차이 납니다.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 골목. 특히 객단가 높은 음식점에는 치명적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홍대 상권에서 건물 자체에 주차되는 곳 거의 없는 거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주차 안 되는 건 다 똑같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이 가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운명을 가릅니다. 며칠 전 상담받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교동 건물주님이셨습니다. 대표님,
1층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못 내요. 손님이 없대요. 근데 음식은 맛있거든요. 가보니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위치는 서교동 주택가 골목 안쪽. 건물의 주차는 당연히 불가. 인근 공영주차장은 도보 12분 거리. 업종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1인당 4만원대였습니다. 공실 전 세입자 매출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인당 4만원대 레스토랑입니다. 2사람이면 8만원, 4사람이면 16만원입니다. 이 정도 돈 쓰는 사람들이 주차하려고 12분을 걸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입자 사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폐업 준비하고 계시더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예약 전화 많이 왔어요. 근데 주차되냐고 물어보면 12분 거리 공영주차장 있다고 하면 절반이 끊어버려요. 그나마 온 손님들도 주차하고 걸어오면서 땀 흘리고 인상 쓰고 들어와요. 밥 먹기 전부터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분이 보여준 데이터입니다. 오픈 초기인 작년 4월 하루 평균 매출 150만원, 3개월 후인 7월 하루 평균 매출 95만원, 6개월 후인 10월 하루 평균 매출 60만원, 현재는 폐업 준비 중입니다. 150만원에서 60만원입니다. 매출이 60% 떨어진 겁니다. 음식 맛은 똑같았는데 주차장 때문인 겁니다. 그 사장님이 한 말이 가슴에 꽂히더군요. 대표님, 저는 요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손님들은 주차부터 확인하더라고요. 주차 안 되면 맛집도 소용없어요. 한 손엔 폐업 신고서, 한 손엔 밀린 월세 독촉장 들고 계시더군요. 그분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입자가 장사 안 되면 월세 못 받습니다. 월세 못 받으면 대출이자 못 갚죠. 그 건물주분도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월세 40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인하했지만 그래도 6개월 공실이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지금 홍대 마포 지역에서 인당가 3만원에서 4만원 넘으면 인근 5분 거리 안에 주차장 없으면 망합니다.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카페나 간단한 분식집은 그나마 버티는데 제대로 된 음식점은 6개월 만에 폐업합니다. 제가 16년간 본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역세권인데 언덕이 심한 골목. 홍대 상권에서 이거 정말 치명적입니다. 작년 12월에 상담건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분이셨는데 부모님 도움받아서 첫 건물 매입하신 분입니다. 위치는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도보 7분, 가격은 32억, 대출은 23억, 1층 면적은 30평, 월 임대료는 400만원 목표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죠? 역세권이고 7분 거리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건물까지 오르막 언덕. 처음엔 평지인데 중간부터 확 올라갑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 흐르고 겨울에는 빙판되는 그 언덕입니다. 그분이 매물 상담할 때 제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역 7분 거리면 괜찮죠? 지도상으로는 가까운데요. 저는 그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직접 걸어보셨습니까? 언덕 때문에 체감 거리는 12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많은 동네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8개월 후 그분은 제 사무실에 다시 앉아 계셨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랬습니다. 1차 세입자는 카페였습니다. 4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이유는 손님들이 언덕 보고 다른 카페 간다는 거였습니다. 2차 세입자는 음식점이었습니다. 계약하려다가 현장 보고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배달이 주 수입인데 라이더가 언덕 싫어한다는 거였습니다. 현재는 10개월째 공실입니다. 여러분, 10개월입니다. 월세 400만원 목표했는데 10개월째 0원입니다. 그럼 얼마 손해인지 아십니까? 예산 월세 수입은 4천만원, 400 곱하기 10개월입니다. 실제 수입은 0원입니다. 대출 이자는 월 780만원, 10개월이면 7,800만원입니다. 총 손실은 1억 1,800만원입니다. 1억 2천 가까이 손해입니다. 언덕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 말,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대표님, 저 직장 그만둘까 봐요. 월 대출이자 780만원인데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돈도 다 날렸어요. 부모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첫 건물 투자했다가 직장도 위태롭고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인생이 꼬인 겁니다. 언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도상 거리만 보고 투자했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 역세권이면 다가 아닙니다. 평평하게 연결되는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홍대 상권은 언덕길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있는 지역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님들은 편한 곳으로 갑니다. 평지에 있는 카페랑 언덕 위에 있는 카페, 커피값 똑같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도상 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걸어본 체감 거리, 이게 진짜 거리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홍대에서 가장 먼저 비는 골목의 공통점 3가지입니다. 첫째, 코너가 아닌 골목 중간 건물입니다. 연남동 미로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 건물과 중간 건물, 임대료가 30% 넘게 차이 납니다. 가시성이 운명을 가립니다. 둘째, 인근 5분 내 주차장이 없는 골목입니다. 서교동 사례처럼 객단가 높은 음식점은 망합니다. 홍대는 건물 자체 주차 안 되니까 인근 공용 주차장, 유료 주차장 위치가 생명줄입니다. 셋째, 역세권이지만 언덕이 심한 골목입니다. 지도상 7분이어도 언덕 때문에 체감 12분이면 손님들은 안 옵니다. 세입자도 안 들어옵니다. 10개월 공실에 1억 2천 날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16년간 홍대 마포에서 수천 건의 매물을 봤습니다. 성공한 건물주도 실패한 상가 세입자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현장을 직접 걸었느냐, 지도만 보고 투자한 사람들 10명 중 7명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발품 팔아서 시간대별로 유동인구 확인하고 코너인지 중간인지 체크하고 인근 주차장 거리까지 재어보고 언덕 경사도까지 직접 걸어본 사람들, 그분들은 지금도 잘 버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대 상권에서 상가 구하거나 건물 매입하면서 뼈아프게 배운 교훈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이런 함정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상가 구하시는 분들, 건물 매입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홍대 바닥 16년 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